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위고비, 마흔자로 이런 비만약을 언제까지 쓸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만약이 나오고 지금 엄청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왜냐면 비만 수술 건수도 많이 줄었다 그러고, 너무 비만해서 비행기를 못 탔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니까 항공사 매출도 못 늘었다 그러고, 그래서 아주 좋은 쪽의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약을 시작해서 덜 먹고, 그리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걸 언제까지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비만약을 맞으면 살이 확실하게 빠진다, 이거는 이제 입증이 됐어요. 입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많잖아요. 뚱뚱했는데 안 뚱뚱해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비만약을 맞다가 안 맞으면 또 많이 먹는다. 그래서 살이 원상복귀가 된다. 기간은 대략 한 1년 반 정도로 결과가 나왔어요. 원상복귀 되는 시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사실상 평생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러면 제약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약을 팔아야 매출이 올라가니까 환자가 평생 맞으면 더 유리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제약업계나 이쪽의 어떤 이익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방법들이나 아니면 이런 표준화된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생 맞는 게 제약회사인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식욕이 억제된 상태로 평생을 산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비만약을 맞으면서 살이 빠지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큰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그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 환자분들 중에도 있고,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울감, 동기부여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걸 많이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케를 엄청 좋아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비만약을 맞고 나서부터는 사케가 그렇게 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얘는 이제 살을 빼려고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그 삶의 기쁨인 사케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식욕을 억제해서 살을 빼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보니까 보상회로를 담당하는 시상하부에도 GLP-1의 수용체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흔자로, 위고비, 이런 비만약들이 이제 GLP-1 아고니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포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약인 거거든요. 안 먹었는데 포만감을 느끼니까 식욕이 억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의 수용체가 리워드 패스웨이, 그러니까 보상회로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량체를 맞았을 때 보상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욕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듯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반응의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동기부여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건 어떤 사람이 뭔가 오늘은 뭘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어난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동기가 부여되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아주 최악은 아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는 수립이 돼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존감도 있어야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다 보여주는 건데 그런 보상회로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 그 어떤 방향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 아주 민감한 기계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큼직큼직한 것들에도 반응을 하는 게 있지만 굉장히 미세한 거에도 반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GLP-1 아고니스트의 어떤 장기적인 효과, 단기적인 효과의 연구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거를 뭐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고. 아주 자세한 설문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모르게 좋으니까 반대급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주술적인 믿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도 이런 게 좀 있다. 그리고 체중 감량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사실 먹고 싶은 생각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지 좀 지연된 만족을 추구하는지 이런 공부나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배가 되게 부르다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안 먹게끔 하는 게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를 떠나서 그렇게라도 살을 뺄 수 있으면 훨씬 단명할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죠. 오래 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훈련 없이 그냥 배가 부른 느낌을 가상으로 느껴서 내가 안 먹는 그런 것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약을 끊으면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 표준 용량을 맞다가 뭐 4분의 3을 맞다가 뭐 이런 식으로 테이퍼링하는 그런 것도 얘기하던데 아니 그 약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배고픔을 느끼는 게 단계적으로 늘겠죠. 그리고 먹는 양이 단계적으로 늘면서 체중도 단계적으로 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약의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흔자로를 시작하고 위고비를 시작하고 이거를 끊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정신수양이 필요해요. 정신수양.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어떤 도파민적인 이런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술을 끊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갈망제를 이제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욕구를 느끼면서 끊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뭐 네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 갈망을 참을 수 있으려면 그걸 계속 느끼면서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런 포인트에서 내가 갈망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하면 갈망을 이길 수가 있구나. 이거를 몇 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 꾹 참는 게 없어져요. 좋은 것만 느끼게 되고. 근데 한갈망제를 먹으면서 내가
그 갈망을 아예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고 부작용을 참아가면서 정신 수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수양을 하는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갈망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살 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싶은 마음. 결국에는 이제 비만은 다른 걸로 따지면, 다른 말로 바꾸면 먹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운동도 뭐 중요하지 않아요. 혹자는 뭐 비만을 얘기할 때 운동이 20, 식단이 80 이렇게 표현하던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은 마음에 대한 컨트롤이 되려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열심히 맞으면서 먹고 싶은 마음을 없애고 그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테이퍼링이라 하면 이제 약을 줄이는 걸 얘기하는데,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정신 수양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 제가 보기엔 만약에 비만약을 맞으면서 살을 빼고 그 다음에 비만약을 줄여서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유지하기 위한 정신 수양을 하는 것, 이것보다는 애초에 비만약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정신 수양을 하면서 루틴을 만들고 이 안에서 살을 빼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술을 끊을 때 내 의지로 병원을 가고 이런 사람들 말고 가족들한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한테 끌려가서 정신병원에서 술을 끊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거나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술을 끊는 게 낫겠어요? 후자가 당연히 나아요. 단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위고비나 마운자로라도 빨리 써서 살을 얼른 빼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험할 때,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비만약을 쓰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그럼 이제 정신수양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술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랑 비슷한 생각이 있는 사람만 만나면 돼요. 너는 뚱뚱하지 않은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하는 일이 비만한 분들이 많이 이제 오시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은 쓸개 수술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담도, 췌장 이쪽을 했어요. 간담체외과 의사예요, 제가. 근데 그쪽의 병들이 비만한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오랫동안 봬요, 같은 분을.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수술을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그런데 같은 분을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변화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평생 술을 끊을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제가 끊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고, 평생 비만하게 살았는데 저를 만나면서 살을 뺐던 경험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물론 수술을 해준 의사라는 것 때문에 좀 제 말이 좀 강제력을 가진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칭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술 끊으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 안에서 적절한 코칭을 받으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비라는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여기가 사실 제가 뭘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하루의 일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걸 먹었고, 어떤 노력이 좀 유효했고, 어떤 면에서는 살 빼려는 노력이 조금 실패했고,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감사한 거에 대해서도 쓰거든요. 이런 노력을 안 하는 분들이 들으면 항상 하시는 생각은 참 유치하게 별짓 다 하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유치하게 이런 짓들을 하다 보면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바뀌어요. 왜냐면 그 일지를 매일 쓰다 보면 나한테 어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이따가 저녁에
쓸만한 일이겠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 주변에서 그 생기는 좋은 일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좀. 그래서 일지를 쓰는 분들 중에 감사일기가 좋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꽤 계셨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단톡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운동 시트라는 걸 쓰거든요. 누구나 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운동 시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푸시업을 하루에 30개를 하겠다. 그러면 혼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한 2, 30명이 같이 자신의 목표를 쭉 공유를 하고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시를 하면 커뮤니티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약속이니까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5번 연속으로 안 하면 잘라요. 그 행을 삭제해요. 좀 매몰차죠? 근데 잘려도 언제든 그 밑에 행을 자기가 아무렇게나 뭐 추가할 수 있게 돼 있고, 제가 최근에 했던 공약은 4월 15일인가에 제가 공약을 했는데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저는 네이비실 버피를 하거든요. 찾아보면 나와요. 유튜브에 네이비실 버피라고 푸시업 몇 번 하고 막 일어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하고 나면 온몸이 뻐근해요. 전신 운동인데 하루에 20개를 하는 게 제 목표인데 하다 말다 하도 해가지고 제가 어떤 공약을 했냐면 제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5월 15일 전까지 잘리면 5번 연속을 안 하면 내가 오픈 채팅방 안에 있는 100명한테 전원 기프트 쿠폰을 쏘겠다. 10,000원짜리를.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공약을 하자마자 미친듯이 하게 돼요. 어제도 자기 직전까지 하다 잤어요. 어제도 겨우 채웠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운동의 예고, 식욕을 억제하고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을 줄이고 먹더라도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레시피를 공유하고 이런 공동체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런저런 시도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시도는 소모임을 좀 만들어 봤어요. 소모임. 지금 저까지 8명이 있는데 단톡에 여기서 제가 하는 역할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판만 깔아주고 이 8명이 같이 모이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권고사항이라고는 역시 이전에 간헐적 단식이 중요하다는 영상을 올린 적도 있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내 입으로 뭐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 긴 게 유리하다. 아침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도 뭔가 계속 먹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같은 양을 먹더라도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 번, 두 번에 몰아서 먹는 게 낫지 조금씩 계속 입에 들어가는 게 제일 위험하다. 왜냐하면 베이스라인 인슐린 레벨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비만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서로 그 단톡 안에서 서로 이런저런 제안들을 해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저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본인들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나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술 끊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결국에는 그 도파민 보상 체계가 망가져서 끊임없이 술을 찾는 거, 이거랑 배가 안 고픈데 자꾸 뭘 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후회하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또 다짐하고 또 안 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같은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저는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고 회복을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겪어보지 못한 정상인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술을 안 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이유는 술을 끊으려면 인생이 정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싶어지는 게 배고플 때, 피곤할 때, 화날 때, 지칠 때 이럴 때거든요.
이런 일을 좀 줄이려면 내 삶이 정돈이 돼야 돼요.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는 좀 사과를 해야 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좀 피하든지 관계를 끊든지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이제 해묵은 것들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하여튼 삶이 정리가 되고 루틴이 단순화가 돼야 술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 보수를 계속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술을 끊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평생의 회복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알코올 중독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고, 아주 단순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자가당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평생 회복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주 힘든 뭐 꾹 참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제가 보기에 비만에서 탈출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평생 회복하는 과정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1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이제 나는 말라깽이야, 이제 졸업, 이런 건 없어요. 체질량 지수가 뭐 25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도 35였던 사람이 똑같아요. 먹고 싶은 건 똑같아요. 그게 어디 가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삶이 정돈이 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가 먹고 싶은 그 갈망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배고픈 느낌을 즐길 줄 아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새로. 그 전에 뭐 다이어트 실패하고 이럴 때는 배고픈 느낌이 싫었잖아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먹는 거고, 근데 또 먹고 나서 배부른 느낌도 싫고. 근데 이게 체중 감량이 성공을 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낀 다음부터는 배고픈 느낌을 좋아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만약을 끊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처음부터 배고픈 그 느낌, 먹고 싶은 마음을 계속 느끼면서 끊는 것보다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지만, 급한 상황이라면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약을 끊었을 때, 이때가 이제 중요한데, 이때 처음 체중 감량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뭐 저희 올비 카페에 와주셔도 좋고, 꼭 이런 저희 카페가 아니어도 공동체 내에서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나랑 친한 친구들이면 좋고, 친구들 아니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괜찮아요. 나랑 공통 관심사만 있으면. 내가 해봤던 고생을 똑같이 해본 사람들, 내가 여러 번 이제 노력들을 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동질감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권고드리는 방법은, 비만약을 만약에 어느 시점에 끊고 식욕을 느끼고 다시 살이 찌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는 공동체 내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 일단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약을 끊고 나서는 그 반사효과로 식욕도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 몸도 이제 칼로리가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살이 왕창 찌고 이러기가 아주 이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비만약으로 뺐으니 이제는 유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좋은데,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진상 환자를 볼 때도 완전 진상이라는 걸 알고 보면 훨씬 나은 것처럼, 근데 이제 모르고 진료를 보다가 진상인 걸 알게 되면 엄청 고생하거든요. 근데 비만도 똑같아요. 비만약을 끊고 나면 고생할 거다, 이걸 알고 있으면 그때 마음가짐이 비장해지기 때문에 훨씬 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비만약을 맞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울감, 동기부여 감소 같은 게 실제로 있는지, 저는 주변에서 실제 몇 분을 뵀거든요. 제 주변이 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맞고 계신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올비 카페라든지 여러 공동체 내에서 커뮤니티 효과를 누렸던 분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의견 주시면 좋겠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